깝슈. 네, 안녕하십니까. 본인의 집을 처음 졌어요. 네. 이 복사냉방을 적용해서 집을 빌더로서, 네. 엔지니어로서 이제 적용을 해보셨잖아요. 네. 좀 소비자분들한테 설명을 좀 해주셔요. 이렇게까지 사치스러울 필요가 있나 싶은 생각이 들 정도로. 네. 그러니까 내 집이. 근데 내가 하루 종일 밖에서 일하는 사람이다 보니까 네. 이 더운 여름에 집에 딱 들어왔을 때 그 습도와 그 뽀송함과 그 시원함이 진짜 휴식? 집에 일 끝나고 이 더운 여름에 집에 들어왔을 때. 그리고 이제 나는 어쨌든 집 짓는 기술자로서 다 건축주들 피드백이 계속 있으니까 또 지역에서만 일을 하니까 소통을 평소에 많이 하고 지내니까 다 피드백이 오는데 대부분 여름을 힘들어해요. 우리는 전동 블라인드, 큰 창엔 전동 블라인드 다 달고 심지어 북쪽 창도 작은 창에도 다 달아요. 그리고 에어컨 달고 내가 에어컨이랑 제습기를 항상 같이 돌리라고 여름에 계속 얘기를 하고. 근데 그게 이제 식구가 적은 집이나 그런 집들은 괜찮은데 아이들 있고 그리고 여름에 실내 습기량이 발생이 많은 그런 집들은 여름에 힘들어하는 거지. 그 풀리지 않는 숙제였어요, 계속. 습도가 조절. 습도, 여름 습도가. 에어컨은 틀어서 온도는 떨어지지만 맞아요. 습도가 해결이 안 되는 떨어지니까요. 거지. 그러니까 80%까지 올라가는 집들도 있어요. 그 습도가. 근데 이제 나는 처음에 이렇게 에어컨이랑 이게 제습기로 제습을 좀 해놓으면 컴포벤트가 습 교환율이 있으니까 어느 정도는 유지될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 여름 습기량이 감당이 안 되는 거지. 그러니까 계속 에어컨 돌리고, 근데 에어컨 제습기를 계속 돌리기도 이제 연속 배수를 하지 않으면 출근할 때 제습기 켜놓고 퇴근해 보면 이미 습도가 올라가 있는 거지. 꽉 차가지고요. 근데 집에 제습기를 몇 대씩 두고 쓰라고 할 수도 없는 거고. 그러니까 나는 이해가 가지. 왜 그런지. 왜냐면 너무 습하니까. 그렇죠. 그리고 충분한 환기가 되고 있으니까. 근데 그런다고 환기를 안 할 수는 없으니까. 나는 이해가 되는데 건축주들은 납득이 안 되는 거지. 그걸 기술적으로 잘 졌는데. 그치. 잘 졌는데 기술적으로 아무리 설명하고 해도 그 더운 바람 나오는 제습기랑 찬바람 나오는 에어컨을 같이 틀어야 된다는 것도 납득을 잘 못하고. 냉방의 문제가 이 제습부하가 거의 유일한 숙제인 거지, 이제 기술자로서. 집을 완성도 있게 지어서 공급을 해줬을 때 다들 이제 뭐 봄, 가을, 겨울은 다들 너무 쾌적하게 지내는데 이 여름 습기 때문에 그러면서 이제 심적으로도 좀 거부감들이 있는 거예요. 그 에어컨이랑 제습기를 같이 돌리는 거예요. 시끄럽기도 그치, 하고요. 시끄럽기도 하고. 근데 이거는 말하자면 공조 시스템 안에 그냥 부속품으로 들어간 거잖아요, 얘가. 근데 그걸로 제습이 된다 그러니까 그냥 복색난방이 들어가면 습기 제어가 돼버리니까. 그러니까 이건 어떻게 보면 제습기만 돌리면서 냉방은 공짜로 하는 거거든요. 그치. 네, 맞아요. 그냥 원래는 실외기가 안에 같이 들어와 있어서 제습기를 틀면은 제습은 되지만 열이 나야 되는데 이제 실외기를 바깥으로 빼면서 이제 그 열을 집에다 저장해 놓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따지고 보면은 제습만 하면서 그냥 냉방은 공짜. 그치. 나 다름없다라고 이제 뭐 펌프의 소비 전력이 미세하게 있긴 하지만 이렇게 쉽게 될 거라고 생각도 못 했던 거지. 이 습기 제어가. 그러니까 되게 신박하고 좋은 제품을 잘 만들었다고 생각하고 되게 획기적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매우 강력 추천. 동네 사람들한테 이제 만약에 나한테 집을 질 분들이 온다 그러면은 이제 말하자면 샘플하우스가 되는 거니까. 지금 이 다음에 집 짓기로 한 분도 제습만 되고 있을 때 한 달 전쯤에 와보고서는 한다고 하시더라고. 겪어보지 않으면 진짜 설명이 잘 안 되는 거지. 그쵸. 여름에 뽀송뽀송하게 계속 그쵸. 24시간 있을 수 있다라는 게, 그쵸. 느껴봐야 알 수 있는 거죠. 그쵸. 들어보면은 처음엔 시원한데 있다 보면 잘 모르겠지 않아요? 맞아요. 이게 그냥, 적응이 되니까. 그냥 있기 좋다. 맞아. 그냥 쾌적한 거지. 맞아. 막 시원하거나 이런 것도 없고. 맞아요. 그냥 있기 좋다. 이걸 어떻게 설명해야 돼? 그러니까. 그게 어려운 것 같아. 그러니까 이게 진짜 오픈하우스 말고는. 그쵸. 그게 없는 것 같아. 근데 그것도 오픈하우스도 이제 너무 많은 사람이 오니까 한두 명은 받을 수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또 관행각을 좀 시켜놔야 되는 집을. 그러니까 또 춥다 그러는 사람도 있고. 그러니까 평소 살면서 느끼는 그걸 느끼기는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오픈하우스 때도. 초반에 전전화주택을 지을 때, 벌써 한 6, 7년 된 얘기지. 그때는 이제 쫄았죠. 6kg를 올린 집들도 이제 부족할까봐 경기가. 이게
경험한 적이 없고 급탕도 네. 잘 가늠이 안 되고 그래갖고 쫄았는데 그 에너지샵으로 돌려봤을 때 여름 겨울이 다 부족해. 네. 그리고 봄 가을은 남아요 전기가. 네. 그러니까 봄 가을에 상계로 계속 누적을 해놨다가 여름 겨울에 쓴다고 생각을 했는데 막상 써보니까 여름에도 남는 거야. 네. 근데 왜 여름에 남는지 봤더니 에너지샵에는 제습부하가 들어간 거고 네. 안 이거는 하니까요, 제습을 그거. 안 하니까 네. 그냥 냉방만 하고 사니까 네. 여름엔 남는 거지. 근데 그렇죠. 지금은 제습을 적극적으로 하고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여름도 이제 부하가 늘어나 제습 부하가 네, 생겨난 그렇죠. 거지 네. 전기 사용량에. 그러니까 이것도 모니터링을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근데 네. 어쨌든 COP가 높은 제품이니 히트펌프를 사용해서 네. 쓰는 거니까 그러니까 내 생각에는 그 첫 해는 어떨지 모르겠지만 네. 시간이 지나면 3개월에만 되면 그러면은 그렇죠. 네. 6km 정도 애지간한 뭐 30평 4인 가족 정도에서 6km 전전화를 해도 내가 볼 때 급탕까지 얼추, 네, 얼추 될것 같아요. 온수를 펑펑 쓰지 않는 그쵸? 이상에 네. 얼추 될 것 같아요. 네. 네. 그러니까 이거는 진짜 획기적인 거거든요. 아, 한국 여름에 50%를 유지시킬 수 있는 이 환기가 계속되면서 이제 모니터링 다 할 수 있게끔 달 거예요. 그것도. 음. 네. 그래서 내 형네 집 아주 기가 막히게 만들어줄게. 이렇게 인터뷰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나 이게 갑자기 끝내는 거야? 네, 뭐 더 할 말 없잖아.